오늘은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밥을 했기 때문에 그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반찬 또는 요리로 낙지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식사를 할 때는 반찬을 여러 가지 넣고 먹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투석을 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고 나면 반찬을 여러 가지 넣고 먹는 것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반찬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넣고 먹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반찬을 하나나 두 가지 정도만 만들어서 먹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 백미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낙지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지무침 만들 때 준비하실 거 낙지 생물 약 180g, 오이 50g, 양파 75g, 간장 10g을 준비하셔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은 조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7g 정도 사용을 하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늘 5g, 고춧가루 5g, 참기름 6g, 스테비아 5g, 미원 0.5g, 약 한 꼬집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야채인 양파나 오이는 썰어서 물에 꼭 불려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꼭 불려 놓으시고 여기서 칼륨이 빠져나가도록 해주시고, 낙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를 끓여서 칼륨이나 인을 제거를 한 다음에 취식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취식량은 한 번이나 두 번 나눠 드셔도 됩니다. 이 낙지무침에 대한 영양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지무침에 대한 에너지, 칼로리는 높지 않습니다. 211kcal 정도 되고요. 단백질은 매우 높습니다. 26g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인이나 칼륨인데요. 인 같은 경우는 360mg, 칼륨 같은 경우는 793mg인데요. 이거를 물에 불리고 낙지를 한 10분 정도 끓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요. 보시면 옆에 나트륨도 보면 1296mg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약 1.2g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걸 무치시고 나서 드실 때 그 바닥에 남는 국물이 남을 거예요. 근데 그 국물을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 백미밥하고 낙지무침을 함께 먹었을 때 영양성분을 보시면 칼로리는 515kcal 정도 되고요. 단백질은 32g입니다. 전체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인이나 칼륨 수치로는 인은 406mg, 칼륨은 381mg입니다. 보시면 나트륨 같은 경우도 하루 권장량이 약 2000mg 이하로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지무침 만들고 거기에 남는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칼륨은 831mg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야채나 낙지무침을 만들 때 물에 오랫동안 담그시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여기에 있는 수치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사실상 그 정도를 감안하시고 꼭 그렇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오늘은 낙지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실 재료는 간단하게 양파 소그램 한 70g 정도 하고 오이 약 한 50g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깻잎 한장 넣고요. 낙지는 지금 손질을 해놨는데 이게 180g입니다. 낙지의 내장을 제거를 했고요. 보통 낙지 내장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선 내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했고요. 이 양이 지금 180g인데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 먹기에는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그리고 이 낙지도 마찬가지고 육류도 마찬가지고 생선에도 마찬가지인데 칼륨 수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보통 저는 야채나 과일에만 칼륨 수치가 높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육류나 생선을 드실 때도 반드시 물에 불려서 끓이거나 데쳐서 이 칼륨을 최대한 제거하시고 드시는 걸 안전합니다. 오늘도 제 낙지를 무침을 할 건데 이 낙지를 끓는 물에 데칠 거잖아요. 보통 데치면 30초에서 1분 내에 보통 끝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여기 낙지를 한 5분 정도 데칠 거예요. 이유는 마찬가지로 칼륨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맛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낙지를 살짝 30초에서 1분 내에 데칠 때나 좀 오래 끓였을 때나 오래 데치거나 끓였을 때도 낙지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낙지무침에 들어가는 재료 고춧가루나 깨나 마늘이나 이런 데도 다 전해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념은 저희가 이 낙지무침을 만들거나 다른 재료를 만들 때 부속으로 묻어있는 정도만 먹지 이 전체를 먹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드시고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낙지를 끓여야 되는데요. 제가 오래 끓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낙지를 물에 올려놓고 끓인 상태에서 올려놓고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도록 놔두고요. 이 물이 끓는 동안에 야채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도 마찬가지 썰어서 물에 담궈서 일정 시간 둔 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더 좋은 방법은 이거를 만들기 전에 야채인 이런 오이나 양파나 양배추를 미리 썰어서 물에 오랫동안 담가놓은 다음에 통에 보관을 하시고 필요하실 때 꺼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일단 야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지금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기에 이 양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양파 같은 경우는 한 300g 정도 됩니다. 이게 4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346g이네요. 약 70g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5g 딱 이만큼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도 약 50g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가 보통 이 오이가 다다기 오이인데요. 이 다다기 오이보다 지청오이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노란 아주 진한 녹색의 오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오이가 이 다다기 오이보다 칼륨 수치가 좀 더 낮습니다. 저는 이걸 사왔는데 사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오이보다는 이 지청오이라고 하는 이런 녹색의 진한 색깔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오이가 칼륨 수치가 좀 더 낮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다음에 드실 때는 이 오이, 다다기 오이보다는 지청오이를 드시기 바랍니다. 20g 이렇게 해서 50g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깻잎 한 1.5g 되는데 이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질을 해서 물에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만드시거나 뭐 다른 걸 하실 때 내가 신장 수치가 안 좋아지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그리고 투석을 한다, 반드시 필요하신 거 저울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음식 드실 때 일반적으로 뭐 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어떻게 음식을 다 해서 먹냐, 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번쯤 두 번쯤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100g 이만큼 된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를 먹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적게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과하게 먹으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채랑 과일을 과하게 드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막 대부분 계실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손질해 보겠습니다. 깻잎은 채를 치시고 가볍게. 깻잎은 꼭 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뭐 드시든 안 드시든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먹는데 불편은 없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그리고 오이는 반을 갈라서 이렇게 약 대각선으로 어슷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나는 칼질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일자로 쓰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꼭 이쁘게 썰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요리 경진대에 나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쁘게 규격 맞춰 쓰시기 바랍니다. 물에 담궜고요. 양파도 썰어서 물에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가리네요. 네, 물에 일단 담가 놓고요. 뭐 필요한 칼질은 사실 이 낙지만 하면 되는데 낙지는 그냥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요. 보통 스테비아 한 5g 정도 씁니다. 네. 그리고 이 고춧가루는 10g 정도 되는데요. 한 5g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깨는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되는데 이걸 절구에 갈아서 빻아서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뭐 그렇고 그게 불편하다 하시면 그냥 손으로 바로 빻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넣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숴도 되고 뭐 이 손으로 이렇게 마찰을 해서 비벼도 되는데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절구에 이걸 갈아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깨를 그냥 넣는 것보다 이렇게 이 절구에 빻아서 넣으면 더 고소한 향이 더 많이 올라오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늘 약 한 5g 정도만 쓰겠습니다.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이 정도? 네.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시고 이 맛을 여러가지 양념을 맛 쓰고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꼭 쓰시면 좋은 게 이 미온을 조금씩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 1g도 안 됩니다. 0.5g 정도 될 건데 그 정도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기름, 마지막으로 참기름. 이 참기름을 보통 이게 그릇에 담아 놓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그램 하니까 담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안에 들어있는 기름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이런 병을 꼭 하나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 꼭지가 얇은 병 이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시작하시기 전에 저울에 이걸 달으세요. 이렇게. 전체 무게를 달고 0점 세팅을 해서 여기에 참기름을 짜시면 몇 g인지가 나옵니다. 6.3g 들어갔습니다. 6g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 재료는 기본적으로 됐고요. 여기에 이제 그 간장이나 소금을 맛을 내야 되는데 오늘은 간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10g 정도 따라놨는데 이걸 다 사용할지 아니면 좀 더 덜 사용할지는 양념을 하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었으니까 그동안에 낙지를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살아있어서 목을 다 땄지만 살아있습니다. 지금부터 낙지는 약 한 5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칼륨을 최대한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끓이면 낙지에 있는 고유 맛이 약간 빠지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맛을 얼마나 더 맛있게 약간 차이인데 그 차이보다는 안전하게 먹는 게 중요하니까 이 칼륨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낙지를 데치는 동안에 낙지가 산낙지일 때는 이게 잘 안 잘라집니다. 이게 그렇지만 한번 넣어서 살짝 데쳐지면 잘 잘라져요. 그때 이렇게 좀 잘라 놓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안 잘라도 되는데 왜 굳이 막 자르려고 그러냐. 네. 뭐 이게 많이 잘라져 있어야 칼륨 제거가 잘 됩니다. 이게 통으로 있을 때보다는 항상 잘라져 있거나 야채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 근데 과일은 제가 보통 먹을 때 이걸 짧게 잘랐을 수는 있지만 물에 담글 수는 없잖아요. 과일을 담그면 물에 단물이 다 빠지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지죠. 그럼 과일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과일은 먹는 양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잘라야 되냐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분이 이걸 드실 때 어느 정도로 드실 거냐를 생각하시고 이걸 미리 자른다 생각하시고 자르시면 돼요. 지금 야채도 물에 담궈놨는데 야채를 지금 담궈서 5분, 10분 이렇게 담그는 것보다는 30분, 1시간 담그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시기 전에 뭐 손질을 해야 된다 하시면 그때 미리 야채를 손질을 해서 물에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이런 재료 손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칼륨이 많이 빠질 테니까 제가 여기에 적어 드리겠지만 이 요리를 하게 되면 칼륨 수치가 얼마만큼 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약 5분 정도 끓여야 되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한 5g 정도만 쓰고요. 그리고 드실 때 나는 칼륨 수치에 대해 걱정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이건 무치시거나 할 때 야채를 안 넣으셔도 돼요. 사실 야채를 안 넣어도 충분히 맛은 납니다. 사실 야채를 넣나 안 넣나 맛은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보기에 미간상 낙지만 묻혀놓으면 뭔가 좀 허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는데 나는 평상시에 야채나 과일을 좀 먹는다.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는 야채를 넣지 않고 싶다 하시면 야채를 다 빼시면 돼요. 빼시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빼시면 되고, 끓이면 끓일수록,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인이나 칼륨은 많이 제거가 됩니다. 여기에 야채나 과일이나 육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물에 담그면 칼륨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제거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으로 담그면 야채 칼륨이 제거가 되냐? 제거는 되겠지만 아주 미량만 제거됩니다. 그럼 어떻게 많이 제거가 되냐? 첫 번째는 위에 슬라이스로 최대한 잘게 써는 거예요. 잘게 썰어서 물에 담그시면 되고, 두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은 끓는 물에 데치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최소 10분 이상 데치시면 칼륨이나 인이 정말 많이 빠져요. 그걸 꼭 감안하시고, 저희가 육류를 드실 때도 보통 구워 먹는 것이 맛이 있지만 안전하게 드시려면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수육처럼 물에 끓여서 오랫동안 끓인 다음에 요리를 만들어서 음식을 해서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무치시면 되고요. 네. 끓이 줄이고 헹궈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손으로 그냥 주물주물 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거는 쉽죠. 그런데 굳이 왜 낙지 볶음이 아니고 낙지 무침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맛은 낙지 볶음이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낙지 볶음을 하면 칼륨 제거가 안 돼요. 그대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지 볶음이 아니라 무침을 하는 겁니다. 간을 살짝 보고 어떤 정도 되는지 보고 이 간장을 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당해요. 근데 드시는 분 중에 나는 저염식이나 싱겁게 먹는 것이 불편하다, 최소 정도의 0.9에서 1.1 정도 사이에 간을 유지하면서 먹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간장량을 조금 더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는 이 재래식 간장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은 뭐 양조 간장을 쓰셔도 되고 맛소금을 쓰셔도 되고 일반 소금을 쓰셔도 됩니다.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소금이 보통 소금에도 칼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금에도 칼륨이 있고, 특히 죽염, 대나무 소금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은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대나무 소금에는 100g당 얼마만큼 들어있냐면 1230mg 들어있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물론 소금을 뭐 100g씩 드시진 않죠. 하지만 이 다른 소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일반 소금 드시기 바랍니다. 죽염은 드시지 마라. 감안하세요. 저는 이 정도가 지금 간이 적당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간을 하겠습니다.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양으로 따지면 혼자 먹기에도 사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감안을 하고 해야죠. 됐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나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낙지는 끓여서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푹 끓인 다음에 드시고, 야채는 미리 썰어서 꼭 물에 담가서 한 30분, 최소 1시간 정도 이렇게 물에 담궈서 칼륨 제거되도록 한 다음에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